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원래는 오늘 이 시간에 비트코인과 전자화폐가 금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알아보고자 했었는데요. 아직 자료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내년도 금값을 국제가 같은 경우에는 1,500달러, 1,900달러, 2,300달러 정도를 금값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저희 회사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금값은 금 국제가를 1,900달러, 환율은 1,085원, 그래서 이제 그람당 기준가 한 66,000원대로 잡았고요. 실버 같은 경우는 25불대, 670원대 그람당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목표를 수립을 할 때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그 다음에 시작되는 내년, 많은 분들이 내년 또 금값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정적인 기사 내용과 또 긍정적인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또 금값을 좀 2,300불대로 보고 있는 코메르즈 방크, 독일계 회사죠. 기사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에 가격 상승은 시작에 불과할 뿐 독일 코페르즈 방크는 2021년 4, 4분기 금값을 금 국제가를 2,300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메르즈 방크의 분석팀에 의하면 2019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했고 2020년에 전례 없는 추진력을 보였지만 아직 최고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독일 은행의 분석가들은 금이 온수당 약 1,850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1년 동안 21% 이상 상승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19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한 락다운 조치로 전체 금융시장이 붕괴된 후 가격은 3월 최저치보다 23%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잠재적 백신 뉴스로 투자자들의 금 구매 욕구를 약화시켰지만 코메르즈 방크는 팬데믹으로 인한 2021년에도 전반에 걸쳐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가들은 곧 실현될 예방 접종에도 불구하고 통화 확대와 재정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와 사회에 대해 C19 정책으로 야기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년간 금값의 평균을 약 2,000달러로 보고 있고요. 1년간의 금 국제가 평균은 2,000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 4분기에 이르러서는 2,300달러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메르즈 방크는 이에 더해 2022년에는 금값이 더 상승해 온수당 평균 1년 평균이 되겠습니다. 2,200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희망 섞인 예상대로라면 2021년 하반기에 충분한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C19 전염병이 제대로 통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정책과 중앙은행의 부풀린 대차 대조표 이로 인한 공공부채 수준을 엄청나게 증가하고 오랫동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는 비단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통화정책이 금시장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코메르즈 방크는 투자 수요가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볼 봤고요. 금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 수요가 주원리 수요를 능가한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에도 이런 현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전 세계 금 협회의 자료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경기 침체로 이제 주원리 수요는 굉장히 감소를 했었고요. 역대 최저로 감소했죠. 하지만 유일하게 금 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목하는 것 같고요.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코메르즈 방크는 2021년에 주얼리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중국 경제의 강력한 회복은 주얼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에서는 수요 회복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의 감염증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메르즈 뱅크는 최근 몇 달 동안 추세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이 2021년에도 여전히 금 구매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고요.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선호하는 경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외환보유고에 보유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은 거의 명목 수익률이 없다. 실제로 이런 채권들의 실질 금리는 거의 모두가 마이너스이다. 유로 표시 채권은 명목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고요. 올해 금값 상승은 금이 외환보유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년도의 금 가격 평균은 2,100불로 보고 있고 최고점은 2,300달러, 2022년도의 평균 금 국제가는 2,200달러로 전망하고 있는 코메르즈 뱅크의 분석 기사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골드만삭스는 이제 C19 인플레이션 영향 등등에 의해서 내년도 2,300불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첫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만 반대 의견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의 예상에 의하면 최소한 미국에서의 수익률은 낮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는 곧 금값 상승의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금값은 대략적으로 온수당 1,900달러에 머물 것이며 이는 현재 수준보다 평균 약 60달러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전망이네요. 2021년에 실질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데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책에 따른 강력한 효과와 소비의 회복으로 2021년에 잠재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다른 주요 금시장인 인도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신이 늦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은행들이 심각한 부실 위험에 직면해 있고 2021년 인도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소비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써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부 경제 부분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보수적인 견해가 더 현실에 가깝다고 보는데 금값은 2020년 가격 환경에 연동될 가능성은 있으나 2,300달러까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환경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 추가 부양책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보수적인 약 1,900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3분기 전 세계 부채는 27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경 정도 되고요. 2015년 이후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국제금융협회의 11월 18일 발표 부채 쓰나미의 공격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누적 부채 2020년 12월 말에는 30경이 돌파가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세계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비중도 2019년 말 320%에서 2020년 말에는 365%로 4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 부채 중 절반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2019년 말 71조, 약 7경 7천조였던 게 미국 채무는 올해 말 80조 달러, 약 8경 7천조, 9경에 가깝게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중심으로 세계 경제 대국이 빚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레바논이 올 3월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죠. 선언을 했고요.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상당수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들은 짐 로저스, 그러니까 로저스 홀딩스 회장의 말을 인용해서 글로벌 투자 전망 서밋에서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2008년 부채가 너무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 2008년 이후 곳곳에 빚이 급증했다며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수많은 국가, 기업, 도시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내 또 기사 인용해 볼게요. 2개월, 3개월 내에 재앙이 온다. 거물급 부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요. 한국계 일본인이죠. 손정이 두세 달 내에 재앙 온다라고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미국 CNBC에 따르면 손정은 회장은 지난달 하나 약 88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밝혀졌는데 글로벌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가 생각하는 재앙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언급하며 한 사건이 경제위기의 촉매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자, 짐 로저스, 내 생애 최악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투자자들이 그 이야기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미 그가 1987년 블랙먼데이,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대폭락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짐 로저스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신호가 다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전설의 투자자들이 발견한 위기 신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재정 악화입니다. 2008년 이후 각국 정부는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쓰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6개월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의 백기사 역할을 했던 중국마저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또 다른 위기의 신호는 바로 버블이라고 합니다. 과거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주가 폭락,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등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상승했던 공통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가짜 호황과 날마다 경신되는 사상 최고가를 보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 보십시오. 금값도 상승하고 미국의 3대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고 이런 문제가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